오늘도 마찬가지로 재미난 소식이 여러가지가 나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주면서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달러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해주고 있고, 굿세어라 비트코인,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36,000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5,000달러를 먼저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35,000달러는 가볍게 제껴주면서 36,000달러를 품에 안은 비트코인의 모습,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더리움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2228불. 정말 가자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식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이 최근 미국 경제 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가상자산은 경제적 거래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은 정말 이 CBDC가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말이야,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거둘 거지롱 이라고 인터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CBDC, 농담이고요. 이 CBDC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홍남기 장관. 다행히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발언은 하지 않은 것 같죠. 비트코인 최근에 3만 달러 근처 갔을 때 이 홍남기 장관이 좀 주순 것이 아닌가, 밑에서 이렇게 줍줍 해가지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클레이튼이 최근에 신한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신한은행을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뭔가 찜찜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 IMF의 총재죠. 크리스탈리나 조지 에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는지 중국 인민은행의 부총재를 IMF 신임 부총재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뭐 뇌물 먹었나? 지금 IMF 부총재 자리에 공산당 간부를 앉히려고 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강경론자라고 합니다. 지금 공산당 같은 경우는 SDR의 중국 위안화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또 뭔가 찝찝한 거래들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닌가, 왠지 WHO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IMF 총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름값을 하듯이 에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에바씨. 공산당이 손을 뻗쳐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것은 전염병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죠. 다음으로 어제 시민들에게 최대 7만 달러까지 외화를 사용해서 암호화폐 매입을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늘 또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매입은 하되 매입한 암호화폐를 해외로 이체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라고 합니다. 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에다가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이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긴 한데 실제로 막을 수는 없죠. 탈중앙화가 괜히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KYC를 제대로 했다라면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내일 미국에서 암호화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JP모건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락장의 끝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주목하면 된다. JP모건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니콜라스 파니지르조글루,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이 양반은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넘어서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는 이 사람의 발언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이 쪼글쪼글쪼글루 씨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50% 이상을 넘기게 된다면 하락장이 끝났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면서 해석하면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50%까지 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다 쪼글쪼글 쪼그라들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기 하락장은 끝난 것일까? 그리고 참고로 이번 하락장에서 이전 고점 대비 50% 이하로 하락한 암호화폐들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솔라나, 에이다, 비트코인, 이 세 개의 코인들만 이전 고점으로부터 50% 아래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세를 예측할 수 있는 코인들이 아닌가. 잘 버틴 3개의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솔라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 유명 미식축구 선수죠. 쿼터백의 톰 브레이디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홍보 대사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상징인 레이저 눈가를 도입하기도 했었던 톰 브레이디.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소식에 대해서 톰 브레이디는 이 솔라나 측의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FTX 거래소의 창업자인 샘 뱅크만 프라이드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떡상가즈아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쿼터백의 솜씨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집어들어서 달나라까지 던졌더니 달나라까지 가서 비트코인이 맞고 다리 빠개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달나라 가지아라고 외치고 있는 톰 브레이디. 전 세계에 있는 톰 브레이디의 팬들이 대부분 미국인들이겠지만은 톰 브레이디의 모범을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을 1인당 한 500만원씩 지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유명 스포츠 선수가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크리켓의 전설 케빈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저 눈가를 자신의 프로필에 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또 자아냈다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코뿔소 등에 타가지고 비트코인 가자를 외칠 것만 같은 피터슨 씨 팔로워만 해도 37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모든 팬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매입에 뛰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전에 잠깐 소식이 나왔었죠. 캐나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데이마기 자동차가 이 자동차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늘부터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도 타면서 암호화폐 채굴도 하고 일석이조의 슈퍼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채굴 과정을 사람들과 공유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왜 안 나와? 제가 영상을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야, 나 방송해야 된다고 빨리 틀어. 좀 녹화를 이 부분을 먼저 해놓을 걸 그랬나 보네요. 벨 있네 이거. 자, 아무튼 이 홈페이지에 찾아가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채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 자동차의 테스트 버전이 여기 딱 세워져 있고 옆에는 채굴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얻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미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해서 엘살바도르의 국가 비트코인 지갑이죠. 치부 월렛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체, 환전, 현금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채굴에 관련된 희소식 또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클린 채굴을 진행하는 채굴업체 테라울프가 비트메인으로부터 채굴기 3만여 대를 매입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들이 이 채굴기들을 전해받아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유명 큰 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의 이름은 미르체아 포페스쿠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받아들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0만 개 소유권은 가족에게 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토큰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빠져나가는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오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소식이 엊그제에서도 나왔었죠. 거래소 내 유동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 즉 비트코인을 사서 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부디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빼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크게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힘을 내면은 밑에 동생들이 힘을 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 이 지지선에 맞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세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치면은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월봉 마감이 내일 있습니다. 만약에 월봉이 37,000달러 위에서 마감될 수 있다면 정말 활기찬 월봉 마감과 기분 좋은 7월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도 좋죠, 가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왠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다음 목표가는 37,300달러가 될 수 있다. 360 분석가의 분석이었고요.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빠졌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벌브의 분석인데 다음 몇 주 동안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가나요? 정말 가나요? 오늘 나온 분석들을 종합해서 보신다면 약간 쉬었다 올라갈 수 있거나 지금부터 당장 올라갈 수 있거나 비트코인 간드아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렇다시피 방심은 금물이죠. 일단은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일 또 미국에서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장을 길게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간장 양념 치킨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